살다 보면 시간이란 것이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많은 것을 바꾸는지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였던 우리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고 시부모가 되어 아들 부부를 맞이하는 입장이 된 지금, 예전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명절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시누이보다 늦게 일어나지 않으려 긴장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웃는 얼굴로 예라고 대답하던 그때의 우리는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지라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의 시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기다려지고 아들 내외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고 요즘 아이들은 정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그렇게까지 했던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엔 단지 서운함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며느리였던 시절 참아야 했던 감정들, 이해받고 싶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며느리로서의 지난 세월은 묻어두었지만 잊은 건 아닙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의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복잡하고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시절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였을까?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건 아닐까? 딸 같으라고 말하면서도 딸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며느리에게 하고 있진 않을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집안 대 집안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일이 되었고, 시댁은 예전처럼 들어가는 곳이 아닌 오가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시댁의 의미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힘든 일들을 물려주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엔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기에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가까우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며느리와 시댁이라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왜 시댁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어떤 시어머니는 왜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편안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며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들 부부를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렀던 날들, 선의로 시작했지만 오해로 남았던 순간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던 관계의 결들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제부터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시댁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오래된 관습과 기대들을 가만히 열어보려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자주 왔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생일, 기념일, 김장철에도 얼굴을 보였고 전화도 자주 오고 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슬며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도 저이고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연락을 하는 것도 저입니다. 요즘 애들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부담스러운 걸까? 아들한테 물으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요즘은 다 그래. 바빠서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럴수록 더 서운해집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아쉬운 겁니다.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섭섭한 겁니다. 예전엔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집을 간다는 말 그대로 며느리는 그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고 어찌 보면 그 집의 딸처럼 여겨졌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운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렇게 맺어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며느리는 다릅니다. 그 애는 우리 집에 오고 가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고 잠깐 들렀다 가는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가끔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나쁘게 한 기억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 걸까? 이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 아닌가 싶은데 왜 그 애는 날 피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그 말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참아왔던 것처럼 그 애도 그러리라 기대하는 건 이미 달라진 세상과는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얘는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요즘 사람들은 전화보다 문자로 해. 전화 오면 더 긴장돼.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전화가 정이라는 시대에 살았던 저에게 전화가 긴장이라는 그 말이요.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는 조심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고르느라 오히려 더 멀리서 맴돌게 된다는 걸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댁은 여전히 긴장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평가받는 느낌, 모두가 익숙한 그 집에서 자신만은 어딘가 낯선 사람인 듯한 감정. 그게 며느리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딸처럼 생각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딸처럼 대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딸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며느리에게는 너무도 쉽게 건넨 적은 없었는지, 딸이라면 웃고 넘겼을 행동을 며느리에겐 실망으로 기억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며느리가 자주 오지 않는 이유는 단지 바빠서만은 아닐 겁니다. 관계가 불편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작은 말과 행동이 그 애에게는 마음을 닫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왜 안 오냐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기보다는 그 아이의 입장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댁이란 이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이란 말이 기대보다 위로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부터 마음을 열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오늘도 며느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 안에 사실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우리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정말 악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않아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 얹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돌아오는 반응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어쩌면 살짝 경계하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말은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 같으면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울림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대차와 문화차, 그리고 기대의 차이가 숨어 있는지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는 학원보다는 밥 잘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해. 우리 애들도 그랬지만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그 말은 정말 순수한 조언이었습니다. 엄마로서 해봤던 시행착오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이 교육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언한 것이고 그 아이는 간섭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요즘 세대가 너무 예민한 걸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며느리는 듣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받아들이며 그게 어른을 대하는 예의이자 가족의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예의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는 걸 알아갑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를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의 며느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는 시집와서 친정 나들이도 눈치 봤다. 명절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제사 준비 다 했지. 이런 말들이 때론 자랑이었고 어떤 땐 푸념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무한의 기대가 담겨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며느리에겐 조용한 압박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음식을 나눠주고 집에 올 때 이것저것 챙겨주고 몸에 좋은 약이나 건강식품을 사서 건넸을 뿐인데 어쩌면 그 모든 행동이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빚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살갑게 이것저것 물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그것을 감시나 개입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뭐 했어? 점심은 챙겨 먹었니? 요즘은 살이 좀 빠졌네. 애는 어디 맡기고 왔어? 이런 평범한 질문들이 며느리에게는 하루를 점검당하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겠구나.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며느리는 너무 많은 뜻을 담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선의였다고 말해도 상대에게는 그 선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라고 말하기 전에 그 말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건 상대를 위한 조언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을 기준 삼은 말이었는지 그건 진심 어린 배려였는지 아니면 내 기준 안에서의 친절이었는지 가끔은 내 마음이 서운해서 꺼낸 말이 상대의 마음엔 큰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은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는 그 과거의 방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세대의 시어머니로서 가장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보다는 어떻게 하면 덜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상대에게도 같은 결로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내가 했던 말이 상처가 아니길, 내가 건넨 마음이 기대가 아닌 위로로 느껴지길.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배워가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꾸만 생각이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지금 연락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먼저 찾아오지 않겠지.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저 요즘은 모든 관계가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내 아들이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정을 나누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닌 느낌일 때가 있고 가까운 듯 하면서도 아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리가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거리는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누가 소홀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며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며느리도 어쩌면 이런 마음일 겁니다. 가깝고 싶지만 너무 가까우면 내 삶의 경계가 흐려질까 봐. 도움은 감사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암묵적인 기대가 부담스러워. 잘하고 싶은데 시댁 앞에서는 늘 시험을 보는 느낌이야.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나의 존재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자꾸 이런 연습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간섭이 될까? 내가 챙기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과 기대가 덧붙은 걸까? 그 경계가 모호할 때는 그저 한 발짝 물러나는 편이 낫다고 배워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끓인 삼계탕을 한솥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어딘가 조금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주고 와. 깜짝 방문은 좀 부담스러워. 그 말에 섭섭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겐 그 아이만의 생활이 있고 우리는 더 이상 한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깝지만 불편하지 않게, 서운하지 않지만 간섭하지 않게. 이 말처럼 어려운 숙제가 있을까 싶지만 그 숙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지금의 내 몫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예전처럼 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속이 허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온전한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나의 삶도 이제는 그 중심에 며느리나 손주가 아닌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족이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중심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 이제 그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게, 그러나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따뜻하게 곁에 있는 사람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나를 생각할 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느 날 천천히 그 아이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거리면 괜찮은 걸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서로의 걸음에 맞춰 조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느끼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언뜻 들으면 참 따뜻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배려 같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면서 천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딸처럼 대한다는 말 속엔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딸이라면 해도 되는 말, 딸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아들과 결혼한 사람이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딸이 아니니까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경계를 가지고 만난 관계이기에 딸처럼이라는 말은 어쩌면
진짜 서로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우리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피곤하지?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라며 웃었지만 그 말에 며느리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 말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를.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가 좀 힘들어해. 매번 얼굴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크대.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가족이니까 얼굴은 봐야지 싶었던 건데 그게 누군가에겐 의무처럼 느껴졌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라도 며느리에겐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지혜로운 시부모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며느리에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그 경계가 내 마음을 가로막는 듯해 서운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며느리가 진짜 편해지는 순간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봐주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은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도 며느리에게 연락 먼저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참 서운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다림 속에 진심이 담기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나의 손을 잡아줄 때가 옵니다. 그 손이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내 지인 중 한 분은 며느리와 처음엔 참 서먹했다고 합니다. 음식 하나도 잘 못 맞추고 말투도 딱딱해서 사소한 오해가 자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부러 말을 줄이고 딱 한마디만 건넸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땐 말해. 나는 기다릴게.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울림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손주를 낳고 아플 때 찾아와 삼계탕을 건넬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몰랐어요.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지인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지혜로운 시부모란 관계를 빨리 만들려 하지 않는 사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며느리는 나의 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품은 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또 하나의 가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딸이 아닌 며느리이기에 더욱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 길을 향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딸처럼이 아니라 그 아이답게 바라보고 그 아이답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따뜻한 가족이 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